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월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이자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현대 시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강의에서 이제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김소월의 이제 먼 후일이라는 시를 배우기 전에 김소월 시인 자체에 대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요,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김소월의 이름이 너무 여성적인 느낌을 줘서 혹시 여자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김소월은 이제 남자분입니다. 김정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남자 이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33세에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죠.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면서 또 주옥 같은 현대시를 굉장히 많이 남긴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김정식 군, 김소월이 3살 때 1904년에 이제 아버지 이제 김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김성도 씨가 그 일본인들한테 뭘 당했냐?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그만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던 일이고 이런 영향을 이제 김소월이 좀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은 가족들이 들려주는 전래 동화나 민요를 들으면서 이제 자랐다고 해요. 그런 면이 민요적 율격이라던가 민족적인 설화를 많이 차용하는데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역사책에서도 잘 나오는 학교, 오산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오산학교에서 이제 김억이라는 시인을 만나서 등단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김소월은 시를 썼습니다. 이때 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옥 같은 시를 쓴 걸로 이제 뭐 문학 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오산학교에서 자기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오순이라는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이라는 여인이랑 뭔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친구 사이처럼 막 물장구를 치고 막 소꿉놀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면서 이제 점점 관계가 발전이 돼서 이제 애인 같은 사이, 연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소월은 뭔가 이때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게 이제 현실에선 쉽지가 않아요. 이제 김소월의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는 친구의 손자랑 김소월을 이제 강제로 혼인을 하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14살 때였어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냐면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만 해도 예전에 이제 좋은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14살 때 이제 결혼한 이 여인의 이름이 홍단실입니다. 이 홍단실이라는 부인은 나중에 김소월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부인이 맞죠. 그래서 이 김소월의 마음속에는 홍단실과 결혼을 했지만 그 오순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이 여자를 굉장히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이라는 여인도 이제 불행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오순이라는 여인도 이제 3년 후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19살의 나이에 이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 시집을 간 그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에다 의처증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순을 막 때리고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학대 때문에 22살, 그러니까 22살이면 그게 꽃다운 나이인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이 이때 지은 시가 바로 뭐냐,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이 초혼이라는 시가 읽으면 전율이 잃을 정도로 굉장히
그 주근이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 초혼이라는 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나온 시들이 이제 이 오순이라는 여인이 이제 김소월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먼 후일이라는 시도 김소월이 이제 18살 때 오산중학교에서 이제 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소월이 실제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랑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작품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김소월에 대한 이런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공부해 볼까요? 이 먼 후일이라는 시는요, 굉장히 짧고 또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는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정말 이렇게 쉬운 언어로 얼마나 그 가슴에 깊은 사랑의 마음을 생각했는지를 알고 나면 이게 그저 그냥 쉬운 시다 이렇게만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1연부터 한번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굉장히 이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데요. 사실은 이 이런 자체는 구조적으로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이 이런 자체는 문법적으로 이제 모순이 있는데 한번 잘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첫 번째, 시의 화자가 나왔다. 누구예요? 나예요. 시의 대상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이 당신은 분명 내가 사랑하는 그 당신입니다. 먼 훗날은 미래입니다. 자,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래에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날 찾으면, 미래에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날 찾으면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가정, if를 하고 있죠. 뭐뭐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행은요, 1연의 1행은 제가 이거를 같이 붙인 거거든요. 1연의 1행은 뭔가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내 말이 뭐다? 잊었노라. 자, 우리는 미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at은요, 시제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할 때 배웁니다. 그러면 이 시의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 미래와 과거의 시제가 혼용돼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과거에 임과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현재에는 임과 나는 뭐한 상태예요? 이별한 상태예요. 단절돼 있는 상태죠. 근데 미래에는 이미 나를 다시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잊었어 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과거와 미래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잊었노라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언제요? 먼 후일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서 배제돼 있어요. 이런 왜 현재를 굳이 배제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요, 과거하고 미래는 누구랑 누구가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나와 임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빼고는 과거하고 미래는 임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현재 임과 내가 없는 거는 뭐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단절시키고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하고 미래가 시간이 이어진다는 거, 이걸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여자랑 사귀었어, 어떤 남자랑 사귀었어요. 그 남자랑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 남자 여자랑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바로 과거가 되고 난 널 사랑했었어,
사랑했어 라고 이제 과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나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그 사람을 뭐 미련을 가지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어떤 사랑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사실 시제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죠.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의 시적인 확장, 이런 추상적인 사랑의 그런 느낌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함으로써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과거와 미래에는 임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로 바로 점프를 해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이 나무라면이요, 나무리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경도 방언으로 나무라면의 그 방언입니다. 속으로 막 나를 서운하게 해, 서운했다고 해, 또 나를 탓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회연에서도 뭐뭐 하면 잊었노라인데 여기서도 뭐뭐 하면 잊었노라이네. 아,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되구나.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걸 문장을 다른 말로 통사구조라고 하고, 통사구조의 반복이 일어나구나. 통사구조의 반복은 대꾸법의 일종이지. 그래서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감을 강조하고 잊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잊긴 잊었는데 어떻게 잊었대요?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왜 붙일까? 나는 사실 너를 굉장히 뭐했어? 그리워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잊었다는 게 뭐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사면을 가봅시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이런 나를 보고 그래도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연에서 3행은 전부 다 대꾸법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냥 잊었다고 하면 될 걸, 너랑 나랑 헤어진 게, 너랑 나랑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라고 뭐 하고 있어요? 굳이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에는 내가 너를 진짜 잊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님이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그래도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라는 보다 미련의 그런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정말 이 화자는 내가 사랑하는 님을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뭐가 돼요? 반어가 됩니다. 반어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반어를 쓰나요? 그것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위해서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아휴, 엄마가 이럴 때 너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진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강조하는 반어법의 일종으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반어법을 통해서 뭐를 강조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잊지 못했다는 거를 강조하고, 내가 너를 그만큼 그리워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리워하고 과거에도 널 사랑했고 미래도 난 널 그리워하고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는 자기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을 쓴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어제 전부 다 안이 있었다는 건 나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너를 다 잊지 않겠다. 그 다음에 먼 훗날 미래에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 이거는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먼 훗날에도 결국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 기법 같은 경우는 반어법, 대꾸법 이걸 얘기를 했고요. 또 두 가지를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잊었노라라는 시어가 한번 나오죠. 근데 잊었노라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강화돼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렇게 1연, 2연, 3연에 이어지면서 점점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 널 사랑하는 마음이 강조가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확장될 때. 그래서 점층법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이 시가 간단한 만큼 또 반복이 많이 됩니다. 먼 훗날이라는 시어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시어도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어, 반어법의 잊었노라라는 시어도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다. 반복은 곧 똑같아요. 강조입니다. 반복법은 강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는 18살 때 이제 김소월이 썼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18살에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18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살에 이제 김소월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꿈꾸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조금 더 마음속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8살의 감성으로 이런 시를 썼다는 건 우리도 모두 다 이런 시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